네, 오늘 하루 종일 이 김만배 씨의 이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식 3위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만 끔찍한 일을 당하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헌정사의 대권 후보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SNS를 보면 대장동 의혹의 배후는 이재명 대표라고 적은 듯합니다. 드디어 꼬리가 밟힐 것 같네. 김만배, 쌍방울, 이재명 이 그림일 듯. 김주일 대표님, 이 SNS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뭔가 합리적 의심이겠죠. 합리적 의심.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이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같이 중첩되는 사람들이 이제 김만배 씨하고 연관이 돼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성균관대 라인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여러 인물들이 다 성균관대 출신들이에요. 네. 그 김만배 씨가 이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84학번인가 그렇고, 나머지도 뭐 이한성 씨라든지 뭐 이성문 씨라든지 뭐 화천대유 대표들 했던 사람들이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균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도 성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뭐 진중권 교수를 제가 이제 상당히 뭐 높이 평가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냥 저거는 진중권 교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죠. 지금 이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결국은 법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진중권 교수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한기 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이분은 물론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긴 했어요. 뇌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긴 하지만 이게 죽을 만한 이유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김문기 씨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쓰는 게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인가 잘 모르겠고, 배소연 씨,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시중을 들었던 배소연 씨의 그 내연남 김모 씨도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요원으로 활동하고 뭐 작은 일에 그렇게 흔들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라틴어로 퀴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느냐, 퀴보노,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기 씨의 입을 막았을 때, 김문기 씨의 입을 막았을 때, 김모 씨의 입을 막았을 때,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가 사라지면은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뭐 이재명 대표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진중권 교수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경청 투어 후일담이요,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준비해봤습니다. 현장 가보시죠. 사악하고 교활한 정치 검사들의 왜곡 및 조작 수사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2010년 또 그 이전 시민사회운동하면서 기득권자들하고 워낙 세게 싸웠기 때문에 뭐 구속된 일도 있고 또 수배된 일도 있고 그래서 전과자가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도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변한 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현재 전국의 검사 수가 한 2,292명이 된다고 얼마 전에 기사로 본 것 같은데,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검찰이 다 나만 바라보고 뭐 하나 건져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부터 기득권과 싸우면서 전과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갸우뚱한 부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정과 사범인데 이 정과들이 과연 기득권과 싸웠기 때문일까?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아니 우리나라는 기득권이랑 싸우려면 음주운전 해야 되나요? 검사 사칭을 해야만 기득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발언으로 본인의 정과를 미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 문제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분이 주식 보유량이 상당히 많아요. 수억씩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서민과 약자 없습니다. 본인도 엄연한 기득권으로서 이제는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는 분인데 여전히 자신을 기득권과 싸우는 투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민단체 활동하고 권력을 감시하면서 이 한평생 청빈하게 살아왔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 참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검사 사칭도 안 하고 음주운전도 안 하시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 역시 진짜 엄혹한 세월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보면 화낼 일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장기표 선생님 같은 분들 민주화 운동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정부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신 분이죠. 내가 정말 옳은 일 했는데 왜 정부로부터 돈 받냐? 이런 분들이 이재명 지키는 게 민주주의 지키는 일이다. 기득권과 싸우다 보니까 뭐 이 정가 생겼다라는 발언을 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본인을 변호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법조 출입하면서 많은 변호사들을 봤지만 뭐 검찰 사칭 같은 경우에 기득권과 싸웠다, 분양특혜 의혹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가 그때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활동도 하면서도 적법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검찰 사칭으로 구속 기소까지 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들 저희가 어떻게 좀 읽어야 될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막 뭐 장해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특히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는 저는 이게 뭐 기득권하고 싸우는 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뭐 누군가 그때 내용이 뭐 이렇게 뭐 보호해야 될 뭐 사람은 뭐 급하게 달려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뭐 대리가 없었으면은 택시 타고 가면 되는 거지 꼭 음주운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 자격 사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방송사 측하고 같이 이제 분양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캐느라고 하니까 그게 뭐 기득권을 조금 뭐 그러니까 저항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뭐 그냥 법을 좀 잘 지키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는데 법은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선을 지키면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눈길을 끈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쯤에 영상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합니다 하니까 윤석열 이런 연호가 나오고 뭐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붙잡고 가는 길이 열어갈 것이다 하니까 윤석열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하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연호가 이재명이 안 나오고 윤석열이 나와서 이 방송 카메라에 찍히는 이런 장면 보셨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가 충청 논산 출신이고 뭐 충청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라서 이런 우픈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여의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요즘 하지 않아요. 대장동 관련 그 질문에 답변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100일 기자회견도 안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사실은 이런 투어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또 방탄으로 만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신 분들, 일반 시민들께서 아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이라고 계속 지금 외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저는 꼭 그 논산뿐만 아니라 뭐 어디를 가든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저렇게 윤석열을 외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당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왜 갑자기 그 지역을 내려가냐, 그리고 그것도 또 뜬금없이 왜 천안을 내려가느냐, 여기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내 의원들이 이제 대체로 이해하는 거는 지금 뭐 저 측근들이 많이 떠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확실하게 믿을 만한 측근이 문진석 의원 정도고, 그래서 천안시장 내려가면 사람이라도 조금 모으고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뭐 경청하러 간다고 내려가가지고 본인 얘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면서도 정쟁과 관련된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이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예산 내버려두고 또 대표지만 의원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지역에 내려가서 정쟁을 유발하는 거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야죠. 장외 여론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경청 투어 가서 민생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농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결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네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